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제 504쪽 2조, 그러니까 2장 건축허가와 용도 변경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1절에 건축허가와 신고, 그리고 이제 허가권 관련된 사항이 있고 그게 양이 많고요. 2절에 용도 변경, 3절에 가설건축물 있습니다. 자, 1절 건축과 대수선 제 맘대로 할 수 없죠. 허가 받아야 됩니다. 가배용권 신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권 행사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굵은 1번 건축 허가권자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정도의 건축물을 어느 규모로 지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누구한테 허가를 받냐. 아이고, 말도 복잡하죠. 아무튼 여기는 세부적인 것까지 다 시험에 나오니까 그걸 잡아두셔야 되고요. 먼저 굵은 1번, 그러니까 그걸 표를 먼저 옮겨 그리고 그러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장 건축 허가고요. 그 다음에 건축 허가권자입니다. 먼저 관청형, 국가대표는 국토부 장관, 광역에,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죠. 그리고 세종과 제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과 제주가 있고요. 그 아래 도 아래 시와 군,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죠. 물론 이제 인천광역시 옹진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요. 건축허가, 기속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그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기둥 두께 50cm 이상은 나와야 된다. 49 불어가 50동그라미, 51동그라미, 벽 두께 15cm 나와야 된다. 14 불어가, 그다음에 15동그라미, 16동그라미 그렇게 해서요. 한 200개 도장, 200개 칸을 다 채워야 된다고요. 200칸 중에 하나라도 X면 불어가 200개 다 동그라미 건축 허가를 내주는 거죠. 그러면 50, 49, 51 숫자 읽을 줄 알면 되죠. 어떤 고도의 정책 판단 필요 없다고요. 가장 말단이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말단 누가 하고요? 시군구. 세종과 제주는 시군구가 없으니까 지가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특특 시군구가 건축 허가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건축 허가 하는 게 원칙, 이들이 허가권자. 근데 특특은 빼고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이죠. 그런데 특별한 것은 예를 들면 서울 잠실 롯데 2 123층, 사람이 다 활동하기 빈자리 다 채워서 활동하면 어느 한 순간에 인구 10만 명, 사람 10만 명이라고요. 어지간한 시군 두세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깔짝거릴 문제예요. 아닌 거죠. 그건 서울의 부도심 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큰 건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대형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처리를 한다. 건축허가권자 다 끝났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 아무리 애를 써도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1층 이상 10만 이상인데 100층짜리 공장, 100만 제곱미터짜리 창고, 건물 무너지는 사고가 아니죠. 산재사고, 화재사고가 대부분이라고요. 그래서 공장과 창고는 아무리 덩어리가 커도 누가 처리를 하고요? 특특 시군구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또 이게 아니네요. 그래서 대한민국 경기도 무슨 시, 대한민국 경상북도 무슨 군의 경우에는 100% 다 누가 처리를 한다고요?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는 거죠. 이제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면 되는데 이 시장군수 허가에서요, 둘로 나뉘어서 시장군수가 알아서 허가를 하면 됩니다.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면 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되 도지사 승인을 받고 시장군수가 허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승인받고 시장군수가 허가한다 세 가지. 21층 이상 10만 이상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지정공부한 곳에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위락, 숙박 등등등, 그다음에 주거환경, 교육환경 위해서 지정공부한 곳에 규모 관계없이 모든 규모의 위락과 숙박이 있습니다. 이게 있고요. 있고요. 1번 먼저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이 있고요. 이제 이런 게 귀찮은 거죠.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는데 도지사 승인받고 허가를 해야 된다. 자수하면 얼마요? 3천. 자수하면 3천원 준대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래도요. 이것만 노리고 가서 나쁜 짓 하고 나 나쁜 짓 했는데요. 자수하러 왔습니다. 3천원 주세요. 가서 김밥 2줄. 고봉민 김밥은 한 줄밖에 못 먹고요. 그렇죠. 주교는 돈 관계 신경 안 쓰시죠. 3천원 주면 불이웃 돕기함에 넣으시겠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항상 가도록 하시죠. 먼저 양과 1번 특특시군구 동그라미 번 건축대수선 하는 자는 특특 빼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3번 생략하고요. 양과 2번 예외.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형 건축물.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작은 1번 층수 21층 이상. 작은 2번 10만 제곱미터 이상. 작은 3번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 10만 이상이 되는 것. 동그라미 2번 다음 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애당초 원칙대로 누가 한다고요? 시군구가 허가한다는 거죠. 작은 1번 공장, 작은 2번 창고, 괄호 공장 창고는 아무리 규모가 커도 도지사 승인도 받지 않고 시장구수 구청장이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3번 승인하고요. 근데 또 동그라미 3번 이제 허가할 수 있는 사람이 특별시, 광역시, 특특, 시군구가 허가권자죠. 건축 허가권자. 근데 법 4조의 4에서 이렇게 써놓기는 하고 또 다른 데 가보면 그러니까 이 중에 노란색 특특 시군구만 허가권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관청에 대해서는 법 자체가 엄밀하지 않습니다. 양구라 3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도지사 아무리 애를 써도 허가할 수 없죠. 근데 시장구수가 허가를 하는데 도지사 승인받고 시장구수가 허가를 한다. 동그라미 1번 시장구수는 다음을 허가하려면 둘째 줄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작은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작은 2번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지정공간 구역에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유일학시설 숙박시설 등등등. 작은 3번 주거환경 교육환경 위해서 지정공간 구역에 그러니까 모든 규모의 그러니까 유일학시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도지사 승인받고 시장구수가 허가를 한다. 그러면 21층 이상 10만 이상 그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요. 예,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냥 질문이요. 그러니까 반대 해석이죠. 대한민국 경기도 가평군에 거기다가 국가 차원의 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123층이요. 150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는 그건 국토부 장관이 허가한다. X. 아무리 써도 허가할 수 없다고요. 대한민국 경기도 가평군에 국가 차원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145층을 지을 때는 도지사가 허가한다. X. 도지사 L 써도 허가할 수가 없다고요. 대한민국 경기도 가평군에 국가 차원의 사업을 위해서 140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 가평군수가 허가한다. 맞죠? 가평군수가 허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평군수가 허가를 하되 뭘 받고요? 21층 이상이니까 도지사 승인받고 가평군수가 허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작은 2번은 자수하면 3,000원, 주교는 돈에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동그라미 2번 아래 표에서요. 그러니까 표가 5줄, 그 중에 이제 가운데 칸이 초점이죠. 첫째 줄 유일학 숙박입니다. 유일학시설 숙박시설은 이 앞쪽에서 여러 군데 나와요. 왜 그러냐면 제일 골칫거리 2가지. 건축주는 떼돈 벌겠지만 거기 살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애구애구 시끄럽고 냄새 안 좋고 아무튼 살기가 안 좋다고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걔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1층에 100제곱미터짜리, 3층에 1000제곱미터짜리. 셋째 줄이요. 자연환경, 수질보호, 자수를 위해서 지정공간구에서는 3층 이상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 승인 대상이죠. 세 번째 칸 3층 1000제곱미터짜리는 승인이지만 두 번째 칸 1층 100제곱미터짜리는 승인받지 않는다고요. 넷째 줄 주거환경 교육환경은 모든 규모니까 1층 100제곱미터짜리도 도지사 승인, 그러니까 3층 1000제곱미터짜리도 도지사 승인이죠. 그러니까 가운데 칸 셋째 줄 넷째 줄이 다른 거죠. 1층 100제곱미터짜리 유일학 숙박에 대해서 그러니까 셋째 줄 자연환경 수질보호 때는 승인받지 않고 시장구수 지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지만 지가 알아서가 아니라 지가 법대로 처리하면 되지만 넷째 줄 주거환경 교육환경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고 시장구수가 허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자연환경 수질보호 다섯째 줄 토끼새끼 보호하는 것하고 주거환경 교육환경 사람을 새라고 하면 안 되죠. 사람 아이 보호하는 거하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아이 토끼야 미안해요. 토끼야 미안한데 아유 그 눈망울도 이쁘고 귀 쫑긋 나도 쫑긋 미안한데 우리부터 좀 사람 좀 살고 보자. 사람부터 살고 보자고요. 토끼새끼 보호보다 사람 아이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3천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죠. 허가입니다. 그 다음에 굵은 2번 그러니까 신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 3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칸 표준 설계도서 곧 보겠습니다만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도면입니다. 농어가 주택 시골에 있는 집들이요. 그러니까 농어가 주택 A모델, B모델, C모델. 나는 그중에 B모델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그렇게 짓겠다는 사람은 건축비 설계비 아낄 수 있죠. 관청에서도 그게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허가를 내줄까 말까에 대한 그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것도 누가 발표한 도면이라고요.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도면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가문대 칸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것들, 작은 것들 허가받지 않는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 높이 3m 이하,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늘리는 것, 100제곱미터 이하 짓는 것, 그다음에 그러니까 농업을 위해서요. 창고 두 글자 200 이하, 축사, 작물 재배 400 이하. 다 뒤에 있으니까요.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세 번 볼 때까지는 이 책에다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그냥 책 펴놓고요. 쪽수만 넘기시면서요. 너 써들어 봐봐. 그렇다고? 알았어. 뭐 그다음에 형 이상하시면 체크만 하시고요. 뭔 소리래?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체크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중요하다고? 체크.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거 체크할 필요 없죠. 출제된 게 객관적 사실이 중요하지. 출제도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냐고요.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물론 그 매년 시험의 흐름들이 있고 법 개정의 흐름이 있으니까 어느 자리가 이제 중요한 때가 있고 그런 점들이 있긴 하고 그런 점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거 뭐 쫓아가고 말고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별표 5개 이상 형광색 A, 그러니까 형광색 펜 A, 별표 3개 4개 형광색 펜 B 다 됐어요. 별표 5개 이상 그것만 아시면 공법 50점 이상 나오는 거고요. 별표 3개 4개까지 하시면 공법 75점 나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계속 그렇죠. 그렇고요. 다 문장이 있으니까 여기다 뭐 쓰실 거고요. 그다음에 오이 공장, 그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뭐 그쪽이요. 양상추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사막에서 어떻게 키워요? 식물 공장이 있죠. 옛날에 소소하게 할 때는 솜에다가 할 때는 뭐라고 불렀고요? 수경 재배. 지금 아예 식물 공장이죠. 그러니까 뭐 일본의 M 회사가 이제 가장 세계적으로 기술이나 이런 규모가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쪽에요. 그러니까 20층짜리 건물 전체가 다 그러니까 양상추와 토마토 뭐 그런 것만 키우고 있습니다. 2-3가지 작물만요. 그러니까 양분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물, 촉촉이 흘러가는 배지를 만들고요. 그걸 옛날에는 솜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솜이 아니라 별도의 배지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뿌리가 자리 잡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물이 있죠. 그 다음에 습도와 온도 다 뭐 기계로 조절하고요. 햇볕을 어떻게 하고요? LED 조명을 LED가 갈수록 발달하고 있잖아요. 별별 조명을 다 쏘면 별별 파장들이 다 나오게 돼서 햇볕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병충해 걱정 없죠. 그다음에 안정적인 생산 되죠. 등등등. 친환경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자체에 오염될 게 농약이나 이런 거 비료야 그 배지 안에 영양분에 다 들어가 있겠지만 농약 뿌리고 그런 할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 토마토 공장 말고 뭐도 있대요? 오이 공장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500 이하, 2층 이하 공장 뒤에 있습니다. 두 번째 칸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세 번째 칸이 좀 처음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냥 모든 건축물에 건축을 신고만 한다 그러면 허가가 무색해지잖아요. 농어촌에서 작은 건축물에 건축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래요. 전국 모든 지역인데 작은 건축물에 대수선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대수선 조금 손대는 거예요? 크게 손대는 거예요? 크게 손대는 거죠. 근데 어떤 건물을요? 까만한 건물을 크게 손대는 거라고요. 이 신고다라고 하는 거죠. 셋째 줄, 전국 모든 지역에서 모든 규모의 건축물을 뭐만 안 돼요? 수선만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뒤에서 보도록 하시죠. 자, 이상 세 덩어리는 신고다. 동그란 1번, 허가상 건축물을 하더라도 둘째 줄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본다. 작은 1번, 그러니까 1-1번,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어찌고 저찌고 제일 아랫줄 제일 끝에 다음 쪽이요. 국토부 장관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도면대로 짓겠다고요. 1-2번, 높이 3m 이하의 증축. 2번, 높이 85제곱미터, 그러니까 면적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1-3번,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신축 포함되고 건축에 5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1-4번, 그러니까 농업수산업. 그래서요. 그러니까 200 이하의 창고 두 글자 200 이하. 그다음에 400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등등. 축사, 작물재배사 400 이하. 1-5번, 그러니까 기억니은 디귿 빼고요. 2층 이하 건축물로 그러니까 500 이하인 공장이 있습니다.
2호 공장, 5위 공장 있는데요. 그걸 5위 공장 한다고 해서 헷갈릴까요? 5위 공장이라고요. 그러니까 공장, 제조업 공장을 떠올려 보자고요. 뭐 무슨 아파트형 공장, 그 뭐 벤처 등등이요. IT, 뭐 사무실에서 막 그 컴퓨터 또닥또닥, 아무튼 요거만 하는데 그 큰 아파트형 건물이 있잖아요. 뭐 그건 이제 그 공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 공장을 얘기하는 거죠. 제조업 공장인데 지금 신고인데 5층 이하가 신고겠어요? 2층 이하가 신고겠어요? 5층짜리 건물을 신고를 한다. 에이, 좀 이상하잖아요. 5위 공장 2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고요? 500 이하, 2층 이하 공장까지가 맞죠. 됐고요. 다음에 작은 3번. 그러니까 농어촌의 작은 건축물의 건축. 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농자이죠.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참 써놓은 것도요. 3층 미만이 뭐예요? 2.7층, 2.9층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1, 2층짜리 건축물의 건축. 농어촌, 찌그만 건축물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 작은 4번. 전국에는 작은 건축물의 대수선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작은 5번. 그러니까 전국 모든 건축물의 수선. 아까 대수선에 뭐가 있어요?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있었잖아요. 증설해체 수선 변경에서 증설해체 변경 없이 수선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금 가고 있습니다. 금 가고 있으면 빨리 메꾸서 더 금이 크지 않게 해야죠. 그러니까 뭐 몰탈취를 하거나 좀 아니면 뭐 씹던 껌이라도 메꿔놔야죠. 영화 도둑들, 네. 김혜숙 씨 별명이 맞나요? 예, 그러니까 뭐였고요? 씹던 껌. 그분 성함이 까먹네요. 뭐 애니콜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 뽀빠이 나오고 뭐 그런 그 영화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뭐 그러니까 씹던 껌 바르는 거 그냥 네, 신고죠. 그러니까 이상해서 큰 새덩어리는 신고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허가받고 건축하는 거니까 여기도 신고하고 건축하는 거죠. 사전 신고하는 거고. 동그라미 3번, 4번, 5번 절차를 빼고요. 동그라미 6번. 그러니까 건축 신고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다 건축조 요청에 따라 건축주와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넷째 조가로 비교되는 거예요. 건축 허가 받았으면 차수 두 글자 몇 년요? 2년 내 착수 필요하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가 있습니다. 공법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착수 두 글자 몇 년이라고요? 2년입니다. 2년 내 착수해야 된다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허가받는 게 2년인데 신고는 덩어리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죠. 그러니까 준비기간이 짧아도 된다고요. 1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가 되는 거죠. 법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건축 기준이 갈수록 강화되겠죠. 이것도 갖춰야 되고 저것도 갖춰야 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무슨 큰 사고가 생겨서 아이들 다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이고 그런 거 안 하면 안 되겠네. 그것도 해야 되겠네. 또 지나고 또 무슨 사고예요. 아 이것도 해야 되겠네. 이것도 해야 되겠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가는 거죠. 그런데 묵은 허가증 10년 전에 허가증 받은 거 갖고 그것 갖고 지금 짓는다고요? 그러면 그동안 무슨 사고가 있어서 법을 개정해 왔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그 모든 사고를 다 일으키겠다는 얘기잖아요. 안 됩니다. 묵은 허가증 안 된다. 2년까지만 쓸 수 있다는 거죠. 2년 지나면 꽝이라는 거죠. 허가는 2년, 신고는 1년. 허가는 2년 플러스 1년, 동그라미 6번, 신고는 1년 플러스 1년. 가리표는 이제 법이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건데, 뭐 그건 지금 초점 아니죠. 자, 이제 신고까지를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굵은 3번. 건축 허가권 관련된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건축 허가권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양보 1번. 관증기는 협의한다. 다음 쪽 표에서요. 동그라미 1번 아래표 4칸 중에 두 번째 칸.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가 있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칸요.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는 공적 주체이고 민간은 민간이죠. 세 번째 칸요. 국가, 지방은 행정청. 우리가 대통령 선거로 뽑았죠. 시도지사, 시장수구청장 선거로 뽑은 행정청입니다. 선거로 뽑았다는 게 뭐예요? 월급 줄게 이 정도 일을 해. 권력을 부여한 거잖아요. 근데 그 권력을 지 개인 사리 사욕을 위해서 써먹는 일부, 극히 일부 이제 못된 그런 이제 공무원들이 가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특광도 시군구에서요. 시도지사 17명, 그러니까 시장군수 구청장 226명입니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241명이죠. 241명 중에 극히 일부요. 극히 일부 뇌물 받아먹고 뭐 어찌고 저찌고 해서 뭐 구속돼서 수사받는 건 그건 거리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징역 살고 있는 게 241명 중에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요. 그러니까 몇 명이었을까요? 극히 일부요. 많지 않아요. 극히 일부 공무원이요. 한 명은 넘네요. 13명도 안타깝지만 넘네요. 몇 명이요? 130명이요. 241명 뽑아놨더니 그 5년도 못 버티고 130명 다 징역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군에서는 5년 동안 군수를 6명을 뽑았어요. 6명이요. 뭐 한 거예요? 아니, 선거 비용만 25억, 20억씩이요. 6명을 뽑았어요. 왜 뽑았어요? 빵 보내려고 뽑은 거죠. 극히 일부요. 아무튼 됐고요. 아무튼 거기까지가 세 번째 칸에 국가지방이 행정청이죠. 토주택공사, 지방공사 거기는 공기업은 관청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뭐 하는 거고요? 협의하는 거죠.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관청이 아닌 자는 관청에게 허가받는 게 원칙. 가벼운 건 신고할 수도 있죠. 관청이 아닌 자가 관청과 협의한다고 나설 수는 없다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509쪽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 국가지방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둘째 줄 끝에 협의한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점 괄호요. 관청은 관청에 허가받지 않고 협의한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요. 국가지방이 소유한 대제, 지상,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주민 편의시설 등 대통령 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첫째 줄에 대지의 지상, 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그 중에 어느 층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뭐 지방자치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발전에 뭐 도움이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그걸 이제 악용하는 또 극히 일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됐습니다. 그럼 뭐 단다고 그래요? 금 배지 단다고 그러죠. 금 배지인데 실제로는 금이 아니고요. 뭐 이제 이렇게 뭐 그러니까 금속 그 재질에다가 이제 도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군에서요. 국회의원도 못 따는 금 배지, 그야말로 통째로 거의 바늘까지 다 금으로 된 통째 금 배지를 다 만들어서 우리는 의원이요. 국회는 아니지만 우리는 군 의원이요. 그래서 이제 금 배지 다신 분들도 계시고 어디 뭐 시청 몇 층이요? 60층이요. 시청을 60층. 또 어느 시청은 얼마요? 3천억이요. 뭐 경기도의 어느 시에서 800억 들여서 시청 만들었다고 욕을 많이 뭐 얻은 곳이 있는데 그건 택도 아니고요. 3천억이요. 지었습니다. 뭘 채워요? 채울 게 없잖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캐나다 같이 그런 거라도 하든지. 캐나다는 시 중심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철 한 2개, 3개 교차되는 그 시 중심에 한 블럭 땅을 그러니까 오래된 구시가들은 사기는 쉽지 않겠죠.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한 블럭 땅을 행정지구, 행정블록으로 정해서 거기에 세무서, 보건소, 시청, 뭐 아무튼 뭐 등등등 그러니까 불자공차는 나가야 되니까 그건 따로 자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것도 일반적인 소야 행정 업무 아무튼 우리가 관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가야 되는 그 대부분을 전철역 바로 앞에다가 다 모아놨다고요. 그러니까 못 뛰러 여기 가고 못 뛰러 저기 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터넷이 돼 있긴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뭘 할 때 관청에 직접 방문해야 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잖아요. 엄청난 공간적 범위를 그러니까 공간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한 블럭하게 다 놓아놔서 거기서 일상 업무가 다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다닐 필요가 없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뭐 60층, 3천원 만들었습니다. 탱탱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 세내준다고요. 이게 구분지상권입니다. 그러니까 됐고요. 그러니까 좀 박스에 동그라미 3번 이제 겉면 그러니까 시층에 중간에 그러니까 12층, 13층 빌려서 뭘 할 거냐고요.
박스에 작은 1번 1종 근린생활시설, 2번 2종 근린생활시설, 뭐 1번 안 되고 그러니까 제일 아랫줄 안마 실수업도 연습장 저희는 당연하죠. 3번 문화집회시설, 4번 의료시설, 5번 교육연구시설, 6번 노유자시설, 7번 운동시설, 8번 업무시설. 뭐 거기서 잔다고요? 오피스텔은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양보로 2번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아까 기속행위라고 그랬죠. 기둥 두께, 벽 두께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생략하고요. 다음 쪽 가서 동그라미 1번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기둥 두께 아무리 두껍게 해와도 불허가 때릴 수 있다. 작은 1번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아이고 옆집 사는 사람들 불편하다고요. 작은 2번 둘째 줄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짧은 유락숙박 얘기 드렸고 작은 2번 뭐고요? 영하 기생충이죠. 거기 뭐 큰 비 왔을 때 그 뭐 딸내미 그러니까 그 변기에 앉아서 막 아래서 막 올라오는데 거기 앉아서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장면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뭐 그런 거죠. 비만 오면 잠기는 곳에 거기다 셋째 줄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살게 하면 거기 사는 사람 비 오는 날마다 속 터져 주거용. 이 두 가지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거실이란 동그라미 3번 거실이란 거주, 진무, 작업, 집회, 오락 등등을 얘기합니다. 장시간 머무는 공간을 말한다. 칸막혀 있는 모든 공간들이요. 주택의 침실, 공장, 작업장, 학교의 교실, 주거 공간을 말한다. X요. 건물에서 지붕이 있죠. 칸막아 놓고 쓰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복도는 대피 공간이고요. 화장실은 화장실 위생 공간이고요. 계단은 대피 공간이죠. 그게 아닌 대부분의 공간들이 거의 다 거실이 되는 겁니다. 양보로 3번이요. 그러니까 건축허가 착공에 제한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그러니까 건축을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고요. 뭐 왜요? 뭐 신도시를 만드나 보죠.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거기다 건축하게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러면 건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뭘 하는 거고요? 허가 없다는 거죠. 허가 없다. 근데 아까 계속 기속행위 말씀드렸죠. 허가권자가 허가도장을 갖고 있으면서 도장을 안 찍어주겠다고 앙탈 부릴 수는 없다고요. 허가권자가 도장을 갖고 있으면 기준에 맞으면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권자의 윗사람 상급청에서 도장을 뺏는 거죠. 그러니까 저 주소요. 그러니까 특광도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그러니까 특광도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원칙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시군구이죠. 그 윗사람 누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니네들 거 내놔. 윗사람이 뺏는 거죠. 예외로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허가할 수 있죠. 전체 윗사람 누가요? 국토부 장관이 그러니까 니네들 거 내놔. 그 아랫사람들 것도 내놔. 할 수 있는 거죠. 애당초 도지사는 허가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상중하에서 상급이, 상중하에서 중급이, 즉 허가권자의 상급청에서 도장을 뺏는 거죠.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는 어찌고 저찌고 시군구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X 아니라고요. 제가 도장 갖고 있으면서 안 찍어준다고 앙탈을 부릴 수는 없는 거라고요. 윗사람이 도장을 뺏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몇 년요? 2년 내 착수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 허가 없다. 그래서 건축 못한다. 그랬더니 어느 개똥이요. 그럴 줄 알고 나는 2달 전에 허가 받았지롱 하고 다닌다고요. 앞으로는 허가가 없는 건데 그 전에 허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깔끔하게 막아야 되잖아요. 일로 와. 그러니까 너도 건물 못 지어. 뭐도 막아버리는 거고요. 착공도 막아버리는 거죠. 내 눈에 깔끔하게 건축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예, 뭐 그렇고요. 아무튼 센 제도죠. 이러저러해서 허가를 일정 기간 안 내주겠습니다. 할 수는 있다고요. 그럼 뭐 일반적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뭐도 못하게 한다고요? 착공도 못하게 합니다. 입장 받고 생각해봐. 한번 보자고요. 고생해서 땅 마련하고 도면 뜨고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려고 자재 다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 명절 때
또 어디 시골 가서 안 올라올지 모르니까 성금도 어느 정도 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음력 뭐 9월 11일 날 이제 시작을 합시다. 라고 해서 다 사놓고 다 준비하고 9월 10일 날 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사전에 발표는 하겠습니다만 이 동네 착공 못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건축, 법 두 글자 한 글자 몇 년요? 2년 플러스 1년이죠. 자 보시고요. 그러니까 양과 3번에 그 그림 관청의 제일 윗사람 상급청 개인의 착공도 제한한다. 두 번째 그림이요. 상중하에서 상급청 중에 상급, 중급 그다음에 착공도 제한한다.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은 셋째 줄 건축하거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둘째 줄 건축하거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점, 그러니까 중급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군구에 건축허가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 보고받은 국토부 장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판단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에헤이 너무 심하시네. 풀어주시지. 동그라미 4번 건축허가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년 플러스 1년이죠. 동그라미 5 빼고요. 그 표에 그러니까 세 칸 중에 첫 번째 칸 국토계획법 개발인 허가 제한. 아무튼 결론이요. 제일 아랫줄 국토계획법 세 글자 두 글자 몇 년요? 3년 플러스 2년. 두 번째 칸 정비법 그러니까 제일 아랫줄 정비사업 세 글자 한 글자 3년 플러스 1년. 세 번째 칸 건축법 두 글자 한 글자 2년 플러스 1년이죠. 그 세 번째 칸에서만 기속행위 허가권자가 안 내준다고 할 수는 없고 상급청에서 도장을 뺏는다.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양과로 4번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다음 쪽 512쪽에 양과로 5번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쪽 와서요. 511쪽에 양과로 4번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점 문장 넷째 줄 끝에 조치를 명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요 허가권자는 그러니까 위반되는 대지건축물에 대해서 개업반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니면 니은번 공사의 중지를 명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니면 디귿번 건물의 해체 개축 증축 선 등등등 조치를 명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로 위반 정도나 적발 시점이 천차만별. 그래서 허가 취소, 공사 중지, 사용 승인 취소, 철거 등등등 여러 가지 원에서 선택해서 취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 취소도 그 중에 하나이다. 허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초점은 허가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 이제 길 가다가 보시는 건물 98%가 위반 건축물입니다. 땅에 대한 법 300개, 건물에 대한 법 100개, 400개 법 하나도 어긋남 없이 다 털털털 먼지 틀어서 그러니까 그 먼지 하나 안 나는 그러니까 그런 깨끗한 건물 그게 많지 않다고요. 그럽니다. 그거 다 허가 취소해야 된다. 어디 가라고요? 생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점에 따라서요. 절차는 그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허가 신청, 허가, 건축, 그다음에 사용 승인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건 뻔한 절차 곧 아시게 되는 거고요. 허가를 받는데 지 땅도 아닌데다가 서로 조작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 취소.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철근 16개 집어넣기로 했는데 8개 빼서 엿 바꿔먹고 철근 8개만 집어넣고 있어요. 공사 중지. 사용 승인 받았습니다. 그럼 사용 승인 예를 들면 그러니까 주택으로 사용 승인 받았는데 주택으로 안 쓰고 나이트클럽으로 쓰고 있어요. 승인 취소. 그다음에 식당에서요. 주차장 쪽으로 그러니까 천막 내서 거기다 그러니까 매장 그러니까 그 테이블 깔아놓고 장사를 하고 있다고요. 천막 철거 등등등 여러 가지 명령을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식이라고 할까요? 이게 상식이 되면 좋지만 그러니까 처음 얼마 동안 하냐 법을 위반했으니까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위반한 것 엄청 많다고요. 위반한 거 허가 취소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거는 다음 쪽입니다. 512쪽. 양괄호 번.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작은 1-1번. 허가받은 날부터 2년 내, 1-3번부터 보시죠. 1-3번부터 보시면, 단,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번 허가받은 날부터 2년 내 착수하지 않은 경우 무허가증 안 된다고요. 새 허가증으로 건축을 하라고요. 그동안 있었던 사고를 다 일으키면 안 되죠. 2년 플러스 1년. 그러니까 1-2번 초청주택 공장, 그러니까 국민의 일자리 소중하죠. 일자리 세 글자 몇 년요? 3년. 3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2번 주저줄 장기간 방치 등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자, 3번 건물을 짓는데 손바닥에다 지어요? 땅바닥에다 지어요? 땅바닥에다 짓잖아요. 저 땅이 없다고요. 건물을 둥둥 뭐 어디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아니고 만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려고요? 땅 없으면 건물 짓지 말라고요. 당연한 얘기죠. 착공 신고 전에 경매 공무원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하고 6개월 경과한 이후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있죠. 이런 경우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신고는 규모가 작죠. 그래서 1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효력 상실된다. 먼저 첫 번째 표에서요. 3칸 중에 두 번째 칸 허가 취소할 수 있다. 엄청 많습니다. 공법 전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공법이 행정청에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거고 국민의 이러저러한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관청에서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고 그러니까 말고 그래서 그 활동을 규제하는 거죠. 공법의 두 축입니다. 허가인데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줬다가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허가 취소할 수 있다는 건 엄청 많다고요. 그런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우리 시험범위 공법 딱 2번 이 자리죠. 건축법 2년 플러스 1년, 3년 플러스 1년 완료 불가능, 착수 불가능 때 허가 취소해야 한다. 서두에 농지법 조치명령 위반 때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딱 2번입니다. 그 아래 표요. 3칸 중에 가운데 칸 착수 두 글자 몇 년요? 2년. 2년 내 착수가 대부분입니다. 건축법 이 자리도요. 2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가 있었죠. 첫 번째 칸 1년 내 착수 건축신고는 덩어리가 작으니까 준비기간 짧게 1년 플러스 1년.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5년 내 착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갖고 아직은 시험 나온 적 없고 세 번째요. 주택법 30채 이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승인받았으면 5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해야 된다. 여기는 기간을 엄청 길게 해주는 거죠. 건설회사 만세, 주택법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겁니다. 건설회사요. 사업계획 승인 하나 받았어요. 만지자. 지금 어때요 시장이? 괜찮아? 좀 안 좋을 것 같아? 마지마. 만지자. 어떻게 좀 될 것 같아? 확실이야? 아니 마지마. 이거 돈 되네? 해. 몇 년 동안요? 5년 동안. 5년 플러스 1년 동안 만지자 하다가 제가 필요한 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아무튼 정책적인 통제 자체가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집장사가 우위로 가게 된 겁니다. 아무튼 그때는 그러니까 승인을 5년 플러스 1년에 착수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해야 된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해야 되는 건 위에 두 가지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건축 허가권자, 건축 허가와 신고, 허가권 관련된 사항들이 이제 쭉 이어진 거죠. 이게 이제 양보하러 4번과 5번까지가 있었던 거고요. 자, 처음에는 뭔가 복잡해 보입니다만, 그러니까 건축법은 관청 많이 이거 빼고는 관청 복잡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몇 가지 내용들 그 담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시면 그렇게 의학 아닙니다. 그러니까 3번, 5번 반복하시면 충분히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냥 고생 많으셨고 잠깐 쉬고 이어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